한국인 기독교 신도 20여 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됐습니다. 현지 무장 세력인 탈레반의 소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남부 칸다하를 향해 달리던 버스를 무장 정치 세력 탈레반 30-40명이 달려들어 멈춰 세웁니다. 탈레반은 버스를 인근 사막으로 몰고 간 뒤 차를 버리고 승객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탈레반이 붙잡았다 풀어준 버스 운전사의 증언입니다. 납치 지점은 카불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까라바그입니다. 고속도로 상의 어느 일정 구간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왕복 2차선인데요. 그래서 안 하죠. 한국인 승객은 모두 2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아프간 주재 한국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 소속 목사 42살 배영규 씨와 37살 이선영 씨 등 19명과 현지 인수를 맡았던 비정부기구 관계자 3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레반 측도 납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납치 인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외신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국인 남녀 18명을 억류하고 있으며 안전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구사항과 입장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납치됐을지 모른다는 소식에 모든 가족들이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한결같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말 못하죠. 어떻게 말을 자제분 이름이 뭐죠? 대창. 신도들은 지난 13일 교회 목사의 인솔 아래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습니다. 현지 의료봉사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의대생과 간호사가 포함됐고 지난해 갔던 청년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잘 돌아오겠다고 23일 온다고 하고 떠났거든요. 교회 관계자는 현지에서 국제의료봉사 단체와 만나 이동 중에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한민족 복지재단도 하루 종일 현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아프가니스탄 봉사 활동을 위해 출국했던 봉사 단원들. 배형규 목사의 인솔로 떠난 20명 단원 가운데 서명화, 이주연 씨 등 간호사들은 내전으로 피폐한 현지 주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인 의료 봉사를 위해 떠난 길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그런 준비를 거쳐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봉사활동 갔다 와서도 이제 계속 간호사 업무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용사 서경석 씨는 난민촌 주민들의 머리를 손질해주는 미용 봉사를 위해, 영어 강사 유정화 씨는 현지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컴퓨터 교육, 오염 지역에 대한 방역 활동 등이 아프가니스탄을 찾은 단원들의 봉사 프로그램들입니다. 특히 피랍자들이 가려했던 칸다하르는 수도 카불보다 더 위험하지만 그래서 더 봉사단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떠날 당시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여행 제한 지역이었습니다. سفارت ما در کوریا برای 20 تن اتباع کوریا بر اساس تقاضای یک مؤسسه کوریایی به نام کوریان فا운데이션 위험 지역도 아랑곳하지 않고 떠났던 20명의 청년 봉사 단원들. 불의의 납치로 봉사 활동의 꿈을 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 측도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시시각각 전해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피랍자 가족들은 오늘로 기자들을 만나 피랍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고국과 또 가족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면서 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탈레반과 협상을 벌이고 있고 현지에도 협상단이 도착한 만큼 정부를 믿고 협상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다. 그래서 무사히 우리 품에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은. 피랍 나흘째 가족들은 누구보다 애를 태우면서도 탈레반에 억류돼 있는 피랍자들에겐 두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버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9시 뉴스 초반에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인 피랍자 8명이 석방됐다는 게 지금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1명이 살해됐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은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은 인솔자인 42살 배영규 목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인질 1명은 인솔자인 42살 배형규 목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죄수를 석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질 가운데 한 명을 살해한 것으로 탈레반 대변인 아마디가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디는 인질 한 명을 총으로 사살했다며 앞으로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질을 추가로 살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탈레반이 살해한 남성 시신 한 구를 카불과 칸다하르 간 고속도로에 갖다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통신사인 AIP는 한국인 인질이 한국 시각, 즉 우리 시각이죠. 8시 45분에 살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이 살인됐다는 한국인 인질의 신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2살 배형규 목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당초 독일인 인질도 살해했다고 했다가 추후에 한 명이 생존한 것으로 밝혀졌었는데요. 따라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탈레반은 마지막 협상 시한은 내일 새벽 5시 30분까지로 다시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인질은 석방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됐다 풀려난 우리 국민들은 가즈니주 인근의 미군 부대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가즈니 인근 미군 부대에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5명의 동의부대 유류팀이 대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석방된 국민들은 미군 부대에서 1차 의료 검진을 받은 뒤 동맹군 헬기를 타고 다산 동의부대가 있는 바그람 기지로 이동한 뒤 2차 건강검진과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부대에서 석방된 이후 군용 수송기로 두바이로 간 뒤 민항기 편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인질 한 명 살해 소식과 석방 소식 모두 아직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어떤 브리핑 예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무장 세력이 살해한 한국인 피랍자는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라고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희생자의 시신은 오늘 밤 미군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고 배형규 목사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가즈니즈 카라바그 지역의 무샤키 사막, 카불 칸다하르 간 고속도로 근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배 목사의 시신이 10발의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배 목사의 시신을 오늘 오후 가즈니주에서 우리 동이 다산부대가 있는 바그람 미군 기지로 운구했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한국으로 운구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가 인질과 탈레반 수감자들과의 맞교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 목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프간 정부의 현지 협상단장인 와히둘라 무자다니는 한국인 남성이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자 탈레반이 총살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 내 강경파와 온건파와의 의견 충돌이 빚어지면서 강경파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질을 살해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아프간 군경과 미군의 사실상 봉쇄당한 탈레반이 조바심 때문에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번 피랍 사건은 더욱 급박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배형규 목사에 이어 두 번째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심성민 씨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올해 만 29살입니다. 심 씨는 경남 도의회 신무의원의 장남으로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ROTC 육군 중위로 예편한 뒤 서울의 한 정보통신업체에 다니다 2달 전 그만두고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 씨는 농촌 지역 선교 활동의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두고 농업 관련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최근 전공 공부에 매진하던 중 아프가니스탄 봉사활동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씨는 시각장애인인 고모의 영향으로 고등학생 시절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으며 기회가 되면 국제봉사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지인들은 전했습니다. 심 씨는 어제 일본 NHK 방송과 통화를 나눴지만 심 씨의 가족들은 탈레반의 심리전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NHK 측에 심 씨의 목소리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심 씨 부모들은 현재 서울 신도림동에 있는 딸 집에 머물면서 피랍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분당 샘물교회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던 가족들은 소식을 전해 듣고 이곳으로 다시 한두 명씩 모이고 있는데요. 이미 석방이 확인된 3명 외에도 추가 석방자 5명이 더 있을 것이라는 보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정란 씨의 가족은 이곳에 도착한 상태고요. 밤늦게 한지영 씨와 안혜진 씨의 가족이 도착하는 대로 입장을 정리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차성민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족들은 오늘 낮 고 심성민 씨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경남 고성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족들은 버스 안에서 외교부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석방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요. 소식이 전해진 뒤 가진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차성민 대표는 국민들과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마지막 한 명이 석방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들은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고 배영규 목사와 심성민 씨의 유족에 대해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프간 피랍 인질들이 소속된 분당 샘물교회 측은 정부로부터 피랍자들의 귀환 과정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합병원 진료비도 가족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샘물교회 측은 이들 비용 전액을 교회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아프간 출장비 등 기타 간접 비용 등에 대해서까지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만약 석방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면 이에 대해 정부가 본인들에게 청구해야 하는가도 논란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한국 측이 탈레반에 현금을 건넸다고 아프간 고위 당국자가 말했다면서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78억 원을 지불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사 사례가 없는 데다 몸값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항에서 석방자들을 맞은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탈레반에 납치됐던 피랍자들이 입국장에 나타나는 순간 일제히 박수와 환호 소리가 들립니다. 피랍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던 개신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구절이 적힌 푯말을 든 채 피랍자들은 잘못이 없다며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20대 남성이 기자회견 중인 피랍자들을 향해 무리를 일으켰다며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계란은 빗나가고 이 남성은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피랍자들을 맞는 분위기가 귀국 첫걸음에서부터 극명하게 갈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분당 샘물교회 측은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따로 대응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랍자들의 항공비와 치료비 등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교회 측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랍자의 가족이 억류 기간 중에 했던 교회의 간증도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간증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피랍자 어머니의 동영상입니다. 피랍자들이 석방되기 전인 지난달 18일 10여 분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간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고 어떻게 결과를 내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크면서 이제 속에서 참 신나다 그럴까 재밌다 그럴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의 노력과 경제적 지원보다 모든 공을 종교에 돌리는 듯한 언급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무리 종교단체라지만 지나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8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종 포털 사이트에 퍼지고 있는 상황. 이 동영상과 함께 샘물교회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샘물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 2일 기독교에 대한 많은 공격이 예상된다고 설교하면서 정작 사과는 없었다는 것. 피랍단체가 선교팀이 맞다고도 했습니다. 풀려나기 전에는 2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하며 선교 활동이 아니라 의료봉사 활동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샘물교회 측은 담임 목사의 뜻이 와전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네티즌 가운데 92%가 정부가 피랍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인 인질 일부는 출국 전에 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7일 귀국한 뒤 국내 언론을 상대로 한 첫 기자회견. 김경자, 김진아 씨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기 전에 유서를 작성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가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무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팀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교할 수도 있다는 등의 극단적인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 심성민 씨의 아버지인 심진표 씨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따 그 내용만 지금 내가 오늘 통지 받아놨습니다.
최근 가족을 좋은 모양이지. 참내 기가져서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샘물교회 관계자는 그동안 유서를 작성하도록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배형규 목사님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지금 저희들 상황에서 아직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 샘물교회 선교단의 아프간 피랍 사태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 교성. 성격도 전략도 다른 외교관과 국정원 요원이 우리 국민을 구하려 탈레반과 협상에 나섭니다. 영화 우생순 등을 만든 임술래 감독의 첫 액션 대작으로 자극적 연출보다 묵직한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의 소중함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큰 주목을 제가 포커스로 맞춘 영화입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후 20여 년 만에 재회한 황정민 배우와의 호흡도 볼거리입니다. 감독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제가 영화를 할 수 있게끔 포문을 열어주신 분이